당신 주변에도 이런 남자가 있지 않은가? 50대가 넘어서도 20살, 30살 어린 여성들만 쫓아다니는 남자 말이다. 나이는 먹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젊은 여성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찬 남자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동갑내기나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까? 왜 딸뻘되는 여성들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오늘은 이런 중년 남성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해부해보자. 그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무서운 심리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소름이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뒤틀린 욕망과 병적 집착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70%가 자신보다 10세 이상 어린 여성과의 연애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여성을 원한다는 남성도 30%가 넘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선호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50대 여성 중에서 10세 이상 어린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부산에 사는 김모 씨 57세의 이야기다. 김 씨는 성공한 사업가다.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대학생 자녀 둘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26살 젊은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업무상 도움을 준다며 접근했다.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식사를 함께하고 선물을 주었다. 여직원이 부담스러워하자 더욱 집착했다. 비싼 명품백을 사주고 해외여행까지 제안했다. 급기야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며 구애했다. 여직원이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자 김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새로운 직장과 거주지까지 알아내서 스토킹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 전화까지 걸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김 씨는 회사와 가정을 모두 잃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외면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김 씨는 모든 것을 잃고도 아직까지 그 여성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한 중년 남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무서운 심리를 하나씩 분석해보자. 첫 번째 심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젊음에 대한 집착.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한다. 이때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온다. 자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과의 관계는 죽음을 거부하는 수단이 된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젊어진다고 착각한다. 그녀의 젊은 생명력이 자신에게도 전해진다고 믿는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과 만날 때 평소보다 더 활력을 보인다. 말투도 젊어지고 행동도 젊어진다. 옷차림도 젊은 스타일로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젊게 한다.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젊은 여성과 함께 있어도 실제 나이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감만 커진다. 이런 괴리감이 클수록 젊은 여성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상징으로만 본다. 두 번째 심리, 남성성 회복에 대한 강박.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성성 회복에 대한 강박이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남성성이 쇠퇴한다고 느낀다. 체력도 떨어지고 성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직장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권위도 약해진다. 젊은 남성들에게 밀려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과의 관계는 남성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젊은 여성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자신이 아직도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증거가 된다. 동년배 남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트로피가 된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자친구를 주변에 자랑한다.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여성을 하나의 사물이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나 관계가 아니라
자아 과시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건전한 관계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한다. 세 번째 심리, 통제욕과 지배욕.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세 번째 이유는 통제욕과 지배욕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는 나이가 많은 쪽이 우위에 서기 쉽다. 경제력도 더 많고 사회 경험도 풍부하다.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젊은 여성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녀의 행동, 생각, 심지어 인생까지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 마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접근한다. 이런 통제욕은 처음에는 보호 본능으로 포장된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난다. 그녀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고 한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간섭한다. 심지어 옷차림이나 화장까지도 자신의 취향에 맞추라고 강요한다.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물이나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없다. 넷째, 과거 영광에 대한 향수.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네 번째 이유는 과거 영광에 대한 향수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자신감도 넘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라졌다. 꿈꿨던 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자신감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과의 관계는 과거를 되돌리는 수단이 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젊은 여성과의 관계로 젊음을 되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실과 환상 사이의 괴리만 더 커진다. 이런 괴리감이 클수록 더욱 절망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매달린다. 다섯째, 경쟁 심리와 우월감.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경쟁 심리와 우월감이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과 경쟁하려고 한다. 자신이 아직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젊은 여성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을 자신이 가져올 수 있다면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경제력을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돈으로 젊은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싼 선물을 주고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경제력으로 얻은 관심은 일시적일 뿐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성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관계에서는 진실한 감정이 자라기 어렵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다. 중년 남성은 젊은 여성의 젊음을 이용하고 젊은 여성은 중년 남성의 경제력을 이용한다. 이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파탄난다. 여섯째, 아버지 콤플렉스와 보호 본능?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아버지 콤플렉스와 보호 본능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딸 같은 역학이 생긴다. 중년 남성은 젊은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런 보호 본능이 선량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다. 보호 본능이 과도해지면 통제욕으로 변한다. 그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취급한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의견이나 선택을 무시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건전한 파트너십이 불가능하다. 한쪽은 보호자이고 다른 쪽은 보호받는 자라면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런 관계는 젊은 여성의 성장을 방해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다. 자립심과 독립성을 기를 수 없게 만든다. 일곱째, 정서적 미성숙과 자아도취.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일곱 번째 이유는 정서적 미성숙과 자아도취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남성들이 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과 비슷한 정서적 수준의 상대를 찾는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어서 이런 남성들과 맞지 않는다.
반면 젊은 여성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조작하기 쉽다. 또한 이런 남성들은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신의 특별함이 증명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젊은 여성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매력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자신이 정말로 매력적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8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만족감.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8번째 이유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만족감이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거나 사업을 성공시켰다. 이런 권력과 지위를 연애에서도 활용하려고 한다.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준다. 이런 과시를 통해 그녀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관심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관심일 뿐이다. 권력을 잃으면 관심도 사라진다. 게다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에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직원들을 괴롭힌다. 사업상 관계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한다. 이런 행동은 성희롱이나 갑질에 해당한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9째, 외로움과 인정 욕구.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9번째 이유는 외로움과 인정 욕구다.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 중 하나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시다.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도 점점 소외감을 느낀다. 젊은 동료들이 주류가 되고 자신은 구세대가 된다. 이런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 젊은 여성의 관심은 큰 위로가 된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준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로움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관심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존성만 키운다. 젊은 여성의 관심에 중독되어 더욱 집착하게 된다. 그녀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불안감이 클수록 더욱 집착한다. 10번째, 성적 환상과 정복욕.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마지막 이유는 성적 환상과 정복욕이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갖고 있다. 젊고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욕망이 있다. 자신의 아내나 동년배 여성들과는 다른 경험을 원한다. 또한 젊은 여성을 정복하는 것 자체에 쾌감을 느낀다. 순수한 젊은 여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감을 얻는다. 마치 사냥감을 잡는 것 같은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인격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건전한 관계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격을 무시하게 된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 충족만 생각한다. 이제 10가지 무서운 심리를 모두 살펴봤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젊음에 대한 집착, 남성성 회복에 대한 강박, 통제욕과 지배욕, 과거 영광에 대한 향수, 경쟁 심리와 우월감, 아버지 콤플렉스와 보호 본능, 정서적 미성숙과 자아도취,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만족감, 외로움과 인정 욕구, 성적 환상과 정복욕. 이 10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년 남성들을 젊은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이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심리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진짜 동기를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결코 건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 외모,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르다.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본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한다.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협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런 집착은 당사자에게도 해롭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든다.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든다.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심리적 욕구의 발현인지 솔직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젊어서인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어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들, 사회적 시선, 장기적 관계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녀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집착이 그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깨달아야 한다. 만약 이런 자각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중년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성숙함이 있는 매력적인 시기다. 이런 자신만의 매력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젊음이나 외모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동년배나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를 초월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집착하는 심리는 복잡하고 깊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병적 집착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젊은 여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건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